사마천의 사기와 이문열이 평력한 초안지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영포는 진나라의 평민이었다. 소년 시절의 점을 보는 사람이 그의 상을 보고 말했다. 너는 나중에 아주 모진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뒤에는 귀하게 되고 마침내는 왕이 될 것이다. 여느 아이들 같으면 듣고 나서 먼저 두려워해야 마땅한 말이었으나 영포는 오히려 흐뭇한 표정이었다. 영포는 성년이 되었을 때 법을 위반하여 경형을 받았다. 경형은 칼로 죄인의 얼굴에 죄명을 새기고 거기에 먹물을 부어 검푸른 자국으로 남게 하는 고대의 형벌 중 하나다. 묵형이라고도 한다. 경형은 그 형벌을 받을 때 고통스럽기도 하거니와 일생 흉악한 죄명을 얼굴에 문신으로 덮어쓰고 다녀야 하는 욕됨이 뒤따랐다. 그러나 영포는 기쁘게 웃으며 어떤 사람이 나의 상을 보고 형벌을 받은 뒤에 왕이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아마 이것이겠지. 라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그를 놀리며 웃어댔다. 영포는 경형을 받은 뒤 여산으로 보내져 진시황의 능묘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다. 여산에는 형을 받고 끌려온 무리가 수십만 명이나 있었는데 영포는 그 우두머리나 호걸들과 사귀며 이름을 점점 키웠다. 그 뒤 무리 수백을 이끌고 양자강 부근으로 달아나서 떼도둑이 되었다. 영포는 진승이 군사를 일으키자 군사 수천 명을 모아 진나라의 반기를 들었다. 훗날에는 항우 쪽에서 묵직한 전공을 세워 국왕왕이 되었다. 영포는 항우가 진나라 병사 20만을 생매장했을 때 그 일을 도맡아 처리했다. 영포는 다시 유방편에 서서 항우와 싸웠고 다시 전공을 세워 회남왕이 되었다. 훗날에는 유방과도 맞섰다가 패퇴하던 중 한 농가에서 죽임을 당했다. 자, 여기에서 형벌을 받은 뒤에 왕이 될 것이란 건 관상학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다음은 박청화 원장의 해설이다. 운명적으로 강한 기운을 안고 태어났다는 건 그로 인한 희생이 따를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로 인해 인생 계급장 효과를 얻게 된다는 걸 아울러 의미하기도 한다. 연유를 한번 따져보자. 사주팔자를 볼 때 현관 또는 칠사를 만났다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소년의 운명을 논할 때 호랑이의 등에 올라타는 기운이 있다는 말을 한다. 그런데 소년은 호랑이를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대부분 호랑이가 핥히는 속성의 상처나 세균성 질환을 운명적으로 겪게 된다고 해석한다. 반면에 호랑이와 어울려 지낸다는 말도 한다. 이는 호랑이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이나 수단을 얻게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평범한 삶보다는 훨씬 큰 번영이나 발전을 이룩할 힘을 갖는다는 뜻이다. 관상학에서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된다. 얼굴의 여러 부위에서 살성의 기운이 드러나면 후일 형벌이나 큰 사고를 당한다고 해석한다. 예를 들어 이마가 뾰족한 모양 즉 첨두이거나 눈썹이 칼 모양 즉 껌미이거나 눈의 끝이 치솟은 모양이라면 후일 살성의 작용이 따른다고 해석한다. 시기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흉한 일을 당해서 희생을 치를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연유로 안면에 흉터가 남으면 운명적 액땜이 된 것으로 해석하고 오히려 인생 계급장으로 별도의 뜻을 부여하게 된다. 옛날 해적 영화에서 두목이 커다란 흉터를 안고 사는 장면이나 우리 역사에 나오는 궁예의 외눈 등을 떠올려 보면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압력이 많이 몰려 있으면 그로 인한 희생이 따를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그런 희생을 겪게 되면 다른 힘을 또한 얻게 되는 것이니 일종의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운명에도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요컨대 약간의 얼굴 흉을 통해서 발전의 에너지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삶의 굴곡은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니 공짜는 없다는 사실을 관상학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 셈이다.